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용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경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문고 1학년 영어 중간고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이번 중간고사 분석 그리고 핵심 문항 몇 문항 같이 보고요. 그리고 기말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용문고 재원생들 아이들 굉장히 좋은 성적 제가 다 만들었던 강사고요. 그리고 일단 저에게 오면은 영포자도 책임지는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해서 문법 하나도 모르더라도 용문고 영어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찝어서 충분히 공부하면 점수 잘 높여줄 수 있다라고 아이들한테도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 한 5년 정도 제가 내신을 계속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작년에 전교 116등이었는데 2학기 때 이제 총 저랑 공부한 기간은 한 3개월 정도였는데 2학기 때 전교 6등까지도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용문을 맡다 보니 이제 매년 미세하게 조금씩 용문에서 포인트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서술형에서 듣기가 옛날에 있다가 지금 부활하기도 하고 어휘 문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어휘 문제가 또 다시 중요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바뀌는 그런 용문고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총 객관식 14문항, 서술형 6문항으로 30문항 나왔었고요. 문제 비율을 보시면 일단 교과서는 한 과밖에 안 들어갔는데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부교재에서는 13지문 중 12문제가 출제됐는데 요거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작년보다 시험 범위가 좀 줄었어요.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는 24지문이었는데 이번에는 13지문으로 지문이 확 줄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거의 전부 다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외워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지문이 그냥 다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늘 17지문이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나 재작년에 항상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서 이제 상위권 친구들도 모의고사는 마지막에 한 조금만 더 보면 되겠지 해도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모의고사에서 거의 2배 정도 문제가 나온 건데 이 2배 정도의 문제가 또 보셔야 될 게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뭐 어법도 나오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기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분석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일단 크게 보이시는 게 이제 아마 부교재랑 모의고사일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랑 모의고사 비율이 굉장히 일단 1순위가 부교재고 2순위가 모의고사인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24지문에서 13지문으로 출제 범위가 줄어들었으나 이제 모든 문항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서술형 비율은 항상 거의 다 수특라이트 부교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술형 6문제 중에 4문제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됐고요. 교과서는 아마 비율이 그럼 비중이 적어서 그냥 좀 대충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되는 게 한과에서 굉장히 범위가 적지만 어법, 어휘, 내용 다양한 문항이 나오고 이 문항들이 쉽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난이도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어법 문제도 좀 어렵게 출제된 편이었고 이제 영어 선택지 문제도 교과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뭐 정말 소홀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으니까 다 외워버리자. 이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서술형이 원래는 한 몇 년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유형이고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가 문항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모의고사는 제가 방금에도 강조해드렸다시피 많이 출제되지만 매년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한테 좀 부담이 될 시험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핵심 문항, 듣기 문항, 일단 서술형 문항을 보시면 이게 이번에 출제됐던 서술형 1번 듣기 문제인데요. 애들이 꽤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기말 때는 절대 듣기 서술형을 틀릴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듣기 서술형 이게 조금 아이들한테 생소해서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교재 해커스 듣기의 2회 9번 지문인데 스크립트 그대로 출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요 문제 There is no entry fee 요 부분이 이제 그대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만 잘 들었다면 그냥 들리는 단어 그대로 썼으면 됐거든요. 그럼 이 단어를 그래서 애들이 몰라서 틀렸는데, 그럼 이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 스크립트를 다 외워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 출제되냐면, 제가 보니까 이 듣기 지문들의 밑에 단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위주로 저희는 이게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듣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들을 계속해서 그냥 올 때마다 그냥 계속 오늘 4회 봤으면 다음번에 5회, 또 다시 4회, 또 다음번에 5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은, 그리고 이거를 좀 잘 들어준다면 충분히 듣기 서술형은 맞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어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두 문항을 보면은 사실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페이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잘려 있긴 한데, 이 문제가 원래 뭐냐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빈칸 문제처럼 보이는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빈칸은 지문 속에 봤었을 때 원래 어휘는 treasur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어휘를 동의어로 바꿔서 지금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다 외웠더라도 이 동의어를 모르면 이 선택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문제가 보이실 텐데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빈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빈칸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총 5개의 보기 중 4개는 동의어고 하나는 반의어예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를 다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문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어휘의 동의어, 반의어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는 아이들은 보통 지금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휘 문제 다 틀리고요. 이제 요약문 문제 다 틀리고요. 서술형에서 어휘 쓰는 문제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휘가 많이 나올수록 정말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문고가 작년부터는 어휘 문제, 작년까지는 어휘 문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 아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어휘 문제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술형 문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매번 출제되는 유형이거든요. 단어 배열하는 영작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총 용문에서는 늘 2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는 이 주어진 단어, 보기에 있는 단어를 변형하는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한 문제는 그냥 변형 없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배열만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매년 이 단어 배열 문제는 나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많더라도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보기에 중요한 문장들을 서술형 배열로 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포인트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바뀌었냐면은 문법적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주제 문제를 빈칸으로 뚫는 식으로 약간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원래 저희 친구들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들을 다 암기를 하고 주제문처럼 내용상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들은 제가 따로 체크만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요 점이 이제 좀 특이한 점으로 바뀐 점이 파악이 돼서 이번부터는 이제 어법상 중요한 문장도 외우되 주제가 들어가는 내용상 중요한 문장도 외우자. 이게 지금 저희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하나 더 넘어간 거. 네. 기말고사 이제 방향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기말고사 학습 전략으로는 일단 저희가 꼼꼼한 지문 분석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 학습하기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는 비교적 시험 범위가 적지만 이제 적은 시험 범위의 어법 연습을 좀 꼼꼼히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 시험지를 딱 보면은 어법 문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문제들을 잘 분석해 보면 어법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법 문제는 좀 쉽게 냈다, 이 어법 문제는 좀 어렵게 냈다 하는데 어렵게 내는 어법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교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교과서보다도 일단 지문의 난이도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부교재의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지문이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반복 학습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듣기 교재는 이제 듣기 스크립트에 있는 단어를 올 때마다 암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딕테이션도 같이 하면서 아예 이제 그 듣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지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정도까지 될 수 있게 정도가 된다면 듣기 문제는 총 6문제 출제되는데 다 맞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배열 문제, 어떤 문장을 외워야 되냐. 그래서 아무리 열세 지문 정도라고 해도 지금 벌써 학생들한테 돌고 있는 얘기는 이제 중간고사 때보다도 더 지문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세 지문이라고 해도 열세 지문을 다 외우는 모든 문장을 외우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좀 선별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 문장 중에서도 이제 주요 문장들, 내용상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문법적인 중요한 문장들 단어 배열하는 연습할 거고 이제 요약문 문제 정복하기. 이거가 지금 저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용문고 내신 학습 전략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일단 내용 파악하는 연습을 먼저 할 거고요. 그래서 내용 파악 연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으냐면 이제 딱 첫 문장을 봤을 때 지문의 내용이 주제가 이거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지문의 주제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다음에 예시가 나왔었고 예시가 나온 다음에 또 다시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 필자가 주제를 말하면서 이렇게 끝났었지 정도까지 내용 복습이 돼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무작정 암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휘 변형이 일어났을 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휘가 변형될 만한 문장들 그리고 여기에서 주제문인 문장들을 저희는 선별적으로 서술형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고난도 어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동의어, 반의어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동의어, 반의어 학습은 저희 이번 중간고사 때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지문에 동의어 중요한 단어들, 반의어 다 정리를 했는데 암기가 안 됐던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암기 시험도 동의어, 반의어까지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래 5단어를 외워야 됐다면 이번 시험에는 10단어를 외워야 내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2배는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떤 과목이든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제 수특라이트 진도를 굉장히 빠르게 끝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복습하고 또 문제로도 복습하고 또 직전 때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수특라이트 복습은 아이들이 대부분 다 많이 하는데 모의고사 복습 이번엔 좀 더 꼼꼼히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기 잘하는 친구들은 듣기 객관식 안 틀려요. 그래서 듣기 객관식 5문제 나오는 거 제가 보기에 거의 다 맞아왔는데 듣기를 만약에 못한다. 내 듣기가 잘 안 들린다. 모의고사에서 이번 3월에 틀렸다라는 친구들은 내신에서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단시간에 많이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스크립트 보면서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 안 보면서 다시 들으면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게 복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들으면 총 3회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문고 킬러 유형이라 하면 문장 배열과 그 다음에 어휘,
그리고 요약문 완성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춤된 변형 문제를 저희는 계속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내신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번에도 중간고사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매주 배운 거에 대해서 실제 시험처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 20문제 정도 이제 시험을 보면 이제 오늘 진도 나간 범위까지에 대한 학교 시험과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봐서 이제 커트라인이 통과를 못하면 이제 오답 노트가 과제로 나가고 그래서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매주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학교 시험과 똑같은 배점과 배치의 유형의 문제를 이제 최종 시험 문제를 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간지라 하면 이제 문제나 정리 자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부터 어휘, 동의어, 반의어까지 써 있는 노트가 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 제작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문제랑 요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번 중간고사 본 친구들도 받은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핑크색 문장들은 내용상 중요한 문장이고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이니까 복습할 때 꼭 한번 써봐. 그리고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준 문장들은 노란색은 어법으로 변형될 거니까 어법 포인트 보고 파란색은 이제 문장 위치 또는 이제 여기에서 동의어들 또 따로 적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 자료가 아마 제가 이 금방 용문고 내신 대비를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장 꼼꼼하게 정리를 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하고 매번 이제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점수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숙제 얘가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문자로 최종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토요일에 클리닉 끝나면 그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연습을 저희는 매 시간 클리닉마다 해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문장 배열하는 연습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매 시간 똑같이 학교 시험처럼 이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모의고사는 정말 용문고 시험이랑 제가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점수랑 이제 시험 점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최종 시험을 대비하는 이제 시험 그 모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직접 이제 말해준 후기, 수강 후기고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의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